와, 우리 가족을 점수로 매겼다고? 결혼을 앞두고 우연히 보게 된 한 파일. 거기엔 나, 우리 엄마, 심지어 아빠까지 인성, 소통 능력, 리스크 요소라며 점수가 매겨져 있었다. 그걸 묻자 그는 뻔뻔하게 말했다. 사랑하니까 더 냉정하려 했던 거야.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사랑을 가장한 평가였을까?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한 뜻밖의 진심.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남자친구 자취방에 들렀죠. 곧 결혼할 사이였고 반지부터 예식장까지 하나하나 준비하던 중이었으니까요. 자기야, 나 치킨 시켰어. 얼른 샤워하고 나와. 그 사람은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뻘겋게 충전기 물린 노트북을 켰죠. 평소처럼 유튜브 켜서 BGM 틀고 배달 기다릴 셈이었어요. 근데요, 익숙한 바탕화면에 못 보던 폴더가 하나 떠 있었어요. 혼전 정리 자료. 처음엔 그냥 웬 문서야 싶었죠. 근데 딱 봐도 그 사람 스타일 하도 분석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무슨 또 리스트 정리했겠지 싶었는데 클릭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엑셀 파일. 그리고 그 안에는 제 이름. 배우자 평가 객관 자료 B3.0 뭐야. 이건 정신없이 스크롤을 내렸어요. 외모 6.5점. 첫인상은 좋으나 민낯이 변화큼 성격 7점. 긍정적이나 감정 기복 다소 있음. 가정환경 5점. 친정 감정 표현 과잉. 동생 직업 미정 경제력 4.5점. 자산 거의 없음. 현재 본인 월세 거주 종합평점 83.5점. 기준선 85점. 정서적 보상 고려 가능. 그 밑엔 향후 대처 방안 진심 다하되 감정적 대응 금지. 감성적 동의 유도 말이 되나요?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평가 대상이었어요. 그때 샤워하고 나온 그 사람이 말했죠. 노트북 켰어? 이거 뭐야? 그거 봤구나. 그 사람 당황한 기색도 없이 웃더라고요. 심지어 무서울 만큼 담담했어요. 사랑하니까 더 냉정하려 했던 거야. 감정에만 휘둘릴 수는 없잖아.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저는 그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다음날 친정으로 갔죠. 엄마는 제 얼굴 보자마자 이상하단 걸 느꼈는지 조용히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파일 내용을 말하자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지들이 뭐라고 우리 가족을 평가하고 시험을 쳐? 엄마는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항상 조용하고 참고 또 참고 사셨던 분인데 그날은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집에 시집 가봐라. 넌 평생 평가당하며 살아야 돼. 결혼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야. 조건표 만들어가며 시작하면 그게 무슨 결혼이냐. 그리고 그날 저도 엄마처럼 울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조건이니 뭐니 현실적인 이야기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조건표라는 게 가능해요? 결국 예식장에 전화했어요. 예약 취소하러 간다니까 직원이 접수처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그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젠 또 뭔데. 저도 모르게 짜증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손에 또 하나의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내 거야. 그냥 한 번만 봐줘. 말없이 파일을 열었죠. 이번엔 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 본인을 평가한 리스트였어요. 감정 표현력 2점. 혼자 사귐. 분노 회피. 가족관계 -3점. 부모 이혼. 단절. 재정 능력 4점. 보증금 부족. 대출 있음. 애정 표현력 1점. 서툴. 불안정. 애착 성향 종합 점수 67점. 이게 뭐야? 나 그냥 모든 걸 냉정하게 보고 싶었어. 난 늘 부족하다고 느꼈거든. 그 사람 눈이 조금 붉어졌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더 냉정하려 했던 거야. 사랑하지만 너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린 사람이야. 숫자 아니야. 점수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고. 그는 말이 없었어요. 길게 침묵하다가 작게 읊조렸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깨진 유리는 다시 붙어도 그 자국 남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긴 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어진 사랑이 과연 남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확히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은 시간이 일주일이었다.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그중 하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심은 언제든 가 닿을 수 있잖아. 한때 심장이 뛰던 문장도 지금은 그저 먹먹했어요.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관계는 말보다 훨씬 많은 걸 필요로 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렸을 땐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어떤 선택들을 견뎌내셨는지. 엄마 나 진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시간이 좀 걸려. 하지만 꼭 괜찮아져. 네가 그만큼 진심이었으니까.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편으론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날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평가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는 걸까? 그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엔 둘이 자주 가던 동네 작은 카페였는데 요즘은 그냥 익숙한 곳이라 앉아있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죠. 그때였어요. 문득 문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딱히 그 사람일 거라 기대한 건 아닌데 아니 사실은 기대했죠. 그림자는 제게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대신 한참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섰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잃는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 표정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느새 커피잔보다 눈물 자국이 먼저 번졌던 그날. 며칠 뒤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안 가려다 억지로 몸을 끌고 나갔죠.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말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살 빠졌다. 괜찮아? 아니, 뭐 그냥 그럭저럭. 그러고 나선 울더라고요. 본인이 결혼하는 날인데 제 손 잡고 같이 울었어요. 그 새끼가 미친 거지.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 야, 너는 절대 그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야. 진심으로.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이상하죠. 사랑이 남아있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단 건 선명하니까요. 시 끝나고 돌아오는 길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라디오를 켜시더라고요. 어디선가 흘러나온 노래가 가슴을 덜컥 치고 들어왔어요. 그날의 너는 왜 그렇게 슬픈 눈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였던 것 같아. 하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진동이 울렸어요. 그 사람 이름. 정우. 받지마 제발. 근데 손가락이 먼저 눌렀어요. 여보세요 나야. 미안해. 아니 그냥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말없이 끊었어요. 근데 그날 밤 집 앞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여기까지 왜 왔어? 못 기다리겠더라. 더 늦으면 진짜 네가 멀어질까봐. 그 사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번엔 어떤 문서도 점수도 아니었어요. 그의 부모님 이혼 합의서 사본. 그리고 아버지의 진단서. 편집성 성격장애, 신뢰결여, 정서적 폭력. 나 어릴 때부터 늘 평가당했어. 말투, 행동, 심지어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도. 그 사람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랑도 관계도 항상 객관적으로 정리하려 했어. 모든 감정이 개입되면 무너졌거든. 근데 너 앞에선 그게 안 돼서 무서웠어.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그걸 말했어야지. 왜 난 그저 너한테 채점당한 사람이어야 했는데? 미안해. 근데 지금도 네가 미워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아직은 미워할 힘도 없나 봐. 그냥 마음이 피곤해.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정막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정우야. 지금 내 진심 나 느껴져. 근데 그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 만큼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 기다릴게. 그 어떤 답이라도 네가 내리는 거라면 다 받아들일게.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아예 끊긴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으니까요. 카카오 프로필도 그대로였고 우리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근데 딱 그만큼이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미련. 그 사이에서 나만 자꾸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그 애는 뭐래니 요즘엔 연락 안 와? 응. 그냥 기다리겠대. 그래. 그 마음도 알겠다. 근데 말이야, 기다리는 사람만 힘든 건 아니야. 결정해야 하는 사람도 참 괴롭거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문득 정우가 보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얘기할까? 답장은 바로 왔어요. 시간 괜찮을 때 말해줘. 어디든 갈게. 하지만 제가 제안한 건 내 부모님 먼저 보자. 나도 그 사람들 생각 알고 싶어.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내가 말렸던 이유 네가 보면 알 거야. 며칠 뒤 약속된 장소. 압구정의 한적한 레스토랑. 정우 엄마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깔끔하게 정리된 사람이었어요. 미소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뭐 정우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싶긴 했죠. 아, 이 느낌. 그날 그 파일 속 문장들이 떠올랐어요. 감정 표현 솔직하나, 무의식적 긴장 유발 대화 시 시선 분산 경향 있음 불안 회피형 가능성. 그 문장들 다 이 집에서 배운 거였구나. 딱 느껴졌어요. 정우 아버지는 아예 말이 없었어요.
식사 내내 고개만 끄덕이거나 입에 음식만 옮길 뿐. 그런데 그날의 핵심은 그 엄마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우리는 감정보다도 조화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결혼이고 삶이니까. 정우는 좀 불안한 아이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감정으로 흔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정우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그걸 본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이해해요. 조화도 중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사람을 채점하는 일로 이어지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면접 아닌가요? 정적.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정우 엄마는 물컵을 내려놨어요. 당신 감정은 알겠어요. 근데 감정만으론 유지되지 않아요. 우린 그걸 뼈저리게 겪어봤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정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만해. 정우야. 제발 이 사람 앞에서까지 그러지 마. 처음으로 정우가 자신의 가족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모습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저를 지하주차장까지 바래다 줬어요. 차 문을 열기 전 정우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솔직히? 생각보다 더 괴로웠어. 그치. 내가 말렸던 이유가 그거야. 근데 네가 거기서 엄마한테 한 말 그건 좋았어. 정우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나는 늘 선택해야 했거든. 부모와 나. 감정과 계산. 근데 지금은 내 앞에선 그냥 나로 있고 싶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도 그 진심만 볼게. 계산 없이 점수 없이 그냥 너만. 그 말이 끝나자 정우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런 아주 오랜만의 웃음이었어요. 며칠 뒤 정우한테서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처음엔 무슨 책인가 싶었어요. 포장도 조심스럽게 돼 있었고 메모 한 장이 덧붙어 있었거든요. 그날 내 얘기를 더 해줬어야 했는데 네가 알기 전에 내 입으로 먼저 말하고 싶었어. 포장을 풀자 그 안엔 낯선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 서윤. 정우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이게 뭐야? 그냥 듣고 싶을 때 들어줘. 아무 말 없이 보여주는 건 싫었거든. 그날 밤 한참을 망설이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 속엔 생각보다 오래된 영상 하나가 재생됐어요. 대학교 졸업식 같았어요. 정우보다 조금 작은 키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정우가 함께 서 있었죠. 정우야 빨리 와. 여기. 유나 카메라 이쪽 봐야지. 두 사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화면 가득 웃음이 넘쳤고 어깨를 기대거나 장난치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 뒤로는 사진들. 데이트 사진, 여행 사진, 어떤 기념일에 케이크를 들고 있는 정우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이라는 여자가 쓴 듯한 일기장 스캔본. 정우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혼자 계산하고 혼자 결정하고 나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결국 나를 배제했던 것 같아. 나는 그냥 그 사람의 플랜 중 하나였던 걸까?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정우가 만든 평가표, 그 시작은 어쩌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건지도 모르겠다고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그 사람한테 사랑은 전략이었던 걸까?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한 것과 나를 사랑하면서도 놓칠 수 있는 것의 경계에서 자꾸 헷갈렸어요. 그 다음날 정우를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왜 이제야 말했어? 그 사람 윤 씨 얘기. 정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나한테 했던 말 있잖아. 사람은 점수가 아니라고 그 말 듣고 처음엔 억울했거든.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영상 보고 그때 그 일기 다시 읽으니까 내가 했던 게 사랑이 아니었단 걸 알았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도 결국 떠났어. 마지막까지도 말 안 하더라. 그냥 조용히 나갔어. 정우야 그래서 난 그때 이후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 계획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초에 틈을 막아버렸던 거야.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나도 누군가를 떠난 적 있어. 내가 떠난 사람도 그렇게 나한테 무관심하진 않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 그게 제일 아프더라.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관계였으면 했어. 조건이 아니라 경험으로.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순간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했어요. 지우야, 내가 지금 너랑 있는 이 순간만큼은 계산 없이 그저 너여서 좋은 거야.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 있어? 계산 안 하고 점수 매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좋으면 그걸로 되는 그런 관계. 정우는 웃었어요.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거야. 아니, 배워갈 거야. 너한테 제대로.
그날 정우와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엔 이젠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오겠다고? 엄마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놨어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요. 응. 내가 먼저 말했어. 한 번쯤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엄마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 한번 보자. 근데 지우야. 이건 단순히 용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 사람 알았으면 좋겠다. 엄마 말은 늘 단단했어요. 그러나 이번엔 그 단단함 뒤에 엄청난 실망과 아픔이 숨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작은 카페 창가 자리. 엄마와 정우가 마주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정우는 정중했어요. 고개를 꾸벅 숙였고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마디 던졌어요. 우리 지우 너무 정직한 이야. 말 그대로 바보처럼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우리 딸이 누군가의 목록에 이름이 올라간 걸 엄마로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정우는 잠깐 눈을 감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 일 100번 1000번 사과드려도 모자라다는 거 압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때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끝은 단호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 믿고 싶긴 해요. 근데 지우한테 주어진 상처는 그 시간이 지나도 남을 거예요. 그 말에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제 방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지우야. 그 사람 진심이었어.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더라. 저는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아직 많이 무서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무서워도 돼. 그 사람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그냥 손 놓는 것도 둘 다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니까. 그날 엄마가 제 손을 처음으로 오래 잡아준 날이었어요. 정우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근처 반지하 투룸짜리. 잠깐 머물 집이 필요해서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걸 믿을 만큼 제가 순진하진 않죠. 근처로 오면 그냥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 줄 알았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 말에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죠. 그러고 보니 정우는 요즘 참 많이 바뀌었어요. 어디선가 주워들은 건지 엄마가 주말마다 가는 재래시장에도 슬쩍슬쩍 나타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 근처에서 산책하는 척하며 눈에 띄었고 이 동네 되게 좋다. 조용하고 사람들 표정도 따뜻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이 사람 확실히 예전이랑 달라졌어요. 뭔가를 숨기지 않았고 마음을 돌려 세우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편한 속도로 바라보게 두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길에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정우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엄마 드려.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그날 카페에서 엄마가 드셨던 그 약차 기억나서. 속에는 국화차랑 대추차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엄마께 드렸죠. 반응은 의외였어요. 예, 정우 이 녀석 글씨는 또 왜 이리 또박또박이냐. 괜히 사람 심란하게. 그러곤 말없이 차를 한 잔 우려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퇴근이 늦었어요. 비까지 억수로 쏟아졌고 우산도 없이 나왔던 터라 그냥 버스 정류장 지붕 밑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 지우야. 고개를 드니 정우가 우산 들고 서 있었어요. 차 가지고 왔는데 데려다 줄까? 이상하게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한숨이었어요. 타긴 타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꼭 필요할 때 나타나냐? 정우는 웃지도 않고 그냥 말했어요. 보고 있었거든. 순간 뜨끔했죠. 뭐, 지금 나 스토킹하는 거야? 아니, 그냥 보고만 있었어. 다가가면 너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항상 조금 멀리서만.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말이 꼬였어요. 차에 탔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만 들렸어요. 지우야. 응.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둘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만 예전 방식이 아니라 지금 너한테 맞춰서. 근데 그게 가능할까? 그 질문. 진짜 대답해야 할 사람은 나였죠. 근데 그땐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 미웠는데 또 보고 싶고, 실망했는데 또 기대하고. 그런데 그 감정들 사이에 있는 건 결국 믿음이더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음을 다시 쌓게 해줄게. 시간이 걸려도. 차는 우리 집 앞에 도착했고 내리기 전에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내일, 모레 나는 너 기다릴 거야. 정확히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 말이 가슴을 콕 하고 찔렀어요.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온 집. 엄마는 국 끓이는 냄비 앞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그 애 데려다 줬니? 응. 그래. 요즘에 많이 달라졌더라. 잠깐 뜸 들인 뒤 엄마가 덧붙였어요. 너는 아직 어떠니? 그 질문, 내가 가장 듣기 싫고도 궁금했던 질문.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의 뒷모습이 예전처럼 날 찢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정우와 마주치는 게 이제는 불편하지 않게 됐어요. 어쩌면 그 사람의 존재가 생각해야 할 사람에서 그냥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무 약속도 없고 늦잠도 실컷 자고 점심은 엄마가 끓여놓은 북엇국 데워 먹고 그렇게 느긋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문자가 왔어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면 잠깐만 산책할래? 고민하다가 그냥 응. 한 글자 보냈어요. 정우는 아파트 뒷산 자락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반팔티, 운동화. 예전 같았으면 그 단정한 모습이 부담스러웠겠지만 오늘은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둘 다 별말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가볍게 불었고 햇살은 적당히 따뜻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정우가 먼저 말했어요. 지우야. 예전에 내가 가족 얘기 잘 안 했잖아. 응. 사실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맞았어.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턴 거의 매일 밤이 지옥 같았어. 멈춰 섰어요. 저도 그 사람도.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와중에도 우리 엄마는 늘 정리하려 들었어. 문서 정리, 계좌 내역, 보험 청구서 아빠한테 얻어맞고도 그런 것부터 먼저 챙기더라. 정우의 눈동자가 떨렸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사람을 믿지 말고 준비하라고. 사랑보다 중요한 건 이탈 시 대처 능력이라고. 지우야. 내가 너를 조건으로 재단한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였어. 언제든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내 머릿속에 늘 먼저였거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에 어떤 위로도 함부로 얹을 수 없었어요. 정우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근데 너한테 상처 주고 나서 알았어. 진짜 겁나는 건 사랑을 준비물로 만들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 햇살이 고요히 비추는 산책길. 아무도 없고 바람만 스쳤어요. 저는 조용히 정우 쪽으로 걸어가 옆에 섰어요. 정우야. 응. 내가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못해. 근데 이해해보려는 마음은 생겼어. 그건 말해주고 싶었어. 정우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지우야. 진심으로. 그날 처음으로 정우와 손이 살짝 닿았어요. 잡진 않았어요. 그저 닿기만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우야, 너 요즘 무슨 생각해? 하필이면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친구 지민이었다. 우리 중 유일하게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애. 왜? 그냥 네가 요즘 되게 조용해졌더라. 조용해졌다는 말 이상하게 뼈에 박혔다. 예전엔 나도 나름 말 많은 편이었고 남 얘기에 맞장구도 잘 쳤고 뭐든 나서서 도와주는 타입이었는데 요즘 난 그저 가만히 듣는 사람이 돼 있었구나. 결혼 생각은 해? 모르겠어. 지민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결혼이란 게 둘이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혼자 견디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 그 말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이번 주말 시간 괜찮아? 잠깐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어. 사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왠지 그날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주말 정우가 절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주택이었다. 여기 어디야? 잠깐만. 정우가 대문을 열었고 우리는 좁은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거실. 낡았지만 아늑한 냄새가 났다. 벽 한쪽엔 책장이 있었고 주방은 오래돼 보였지만 정돈돼 있었다. 정우야, 여기 누구 집이야? 정우가 조용히 웃었다. 우리 외삼촌 집이야. 지금은 비어 있는데 나한텐 유일하게 따뜻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야. 그가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작은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엔 젊은 시절의 정우가 있었다. 여기서 난 처음으로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게 따뜻할 수 있구나 느꼈어.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다. 지우야. 난 지금까지 집 일하는 게 무서웠어. 소리 지르는 아빠, 울기만 하던 엄마, 닫힌 방문, 그리고 숨죽이며 자던 밤들. 정우야. 근데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집이 떠올라. 그냥 네가 앉아있는 모습만 보면 마당에 햇살 들어오던 이 집이 생각나. 그 순간 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청우는 아니야.
그냥 나의 처음 인어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야. 상자 안엔 반지가 아니라 작은 종이접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양의 작은 종이 인형. 지우야. 이번엔 계획 말고 감정으로 해보고 싶어.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정우도 엄마도 친구들도. 폰 알람은 꺼두고 SNS도 지워두고 그냥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잠깐 멈춘 느낌이었다. 하루 종일 커튼도 안 걷고 누워있다가 문득 창밖을 보게 됐다. 거기엔 아주 미세한 햇살 한 줄기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 지금 이 감정이 사랑이 맞는 걸까? 두려움보다도 그 사람이 없는 하루가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정우가 보여줬던 그 작은 종이 인형. 청호는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고백.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겠다는 그 말 진심이었을까? 그 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었다. 다음날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시간 돼? 응. 언제든.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무심하게 진동하는 커피 머신 소리,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서로를 향한 한참의 침묵.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우야. 응. 나 이제 너한테 미련은 없어. 그 순간 정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그래서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미련 없이 널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우리 둘 다 가장 솔직한 상태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던 거야. 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며 말했다. 지우야,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지금 나 울어도 돼? 나는 웃었다. 오늘은 내가 안 울 테니까 너는 울어도 돼. 정우가 고개를 떨궜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그 모습 처음이었다. 늘 냉정했던 사람.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걸 정리하던 사람. 그가 이렇게 무너지듯 웃고 우는 모습은 내가 처음 보는 정우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응.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쌓아가는 거야. 좋은 날도 서운한 날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진짜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야. 응. 고마워. 날 진짜 사람으로 봐줘서.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가는 길을 상상했다. 어느 봄날 정우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닌 식구처럼 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된장국을 끓였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챙겼다. 더 드릴까? 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된장이 참 깊어요. 엄마는 웃지 않았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건 엄마 방식에 괜찮다는 신호였다. 밥을 먹고 나서 정우와 나는 동네 산책로를 걸었다. 사계절 내내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길. 이제 막 꽃망울이 피기 시작한 가지들 사이로 햇살이 드문드문 스며들었다. 너 이 길 처음이지? 아니. 사실 몇 번 혼자 와봤어. 네가 자주 걷는 길 같아서. 근데 오늘은 다르네. 같이 걷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용히 걷다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정우가 주머니에서 뭘 꺼냈다. 그 종이 인형 2개. 그때 줬던 그거와 오늘 만든 하나 더. 이건 지금의 우리야. 왜 둘이 나란히 있는 거야? 그냥 이젠 어느 쪽이 더 기댄다거나 덜 기대거나 그런 거 말고 같이 걷는 느낌이어서.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 종이 인형을 받아들었다. 그래, 이제는 진짜 같이 가보자. 정우가 웃었다. 그 미소가 예전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은 아직 피기 전이었지만 그걸 기다리는 나무의 가지들이 어쩐지 든든해 보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오해도 하고 때로는 참 철없게 행동하기도 했지만 결국 남는 건 함께 나아가고자 한 의지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